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마흔이나 쉰 같은 시점도 중요하지만 여든은 그야말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마치 인생을 큰 기차 여행에 비유한다면 여든이란 아주 중요한 정거장에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온 길을 찬찬히 돌아보고 남은 길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죠. 이때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나는 과연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참된 승리자로 지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든이 넘어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알차고 풍성한 인생을 보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여든이 되었어도 스스로 몸을 돌보는 힘이 남아있어야 한다고들 해요. 이때 자기 몸을 돌본다는 말은 단순히 건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변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손과 발이 자유롭게 움직여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식사를 차려 먹고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가벼운 산책을 다녀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든이 넘어서까지 내 손으로 일상적인 일을 해낼 수 있으면 나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기운이 나잖아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아직 내가 이렇게든 움직이니까 마음 놓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든 즈음에 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치레가 잦아지면서 연로한 배우자나 자녀의 손길이 필수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의욕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건강이 삶의 기본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든을 넘어서도 내 몸을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큰 행운이자 내가 나와 가족에게 베푸는 가장 중요한 선물일 거예요. 자립성이 유지되면 내 존엄이 지켜지고 내 선택대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죠. 한 국내 연구기관에서 노년학을 오래 연구해온 임동우 교수에 따르면 80살이 되어도 활기찬 몸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움직임과 사회적 교류가 필수라고 해요. 일정 시간 동안 걷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걸 늦출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집 안일을 처리하고 바깥일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루 30분씩 천천히라도 걸으면 기분이 맑아지고 몸도 개운해집니다. 특별히 숨이 차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맞는 동작으로 관절이나 허리에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자주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무리해서 젊은 사람처럼 뛰지 않아도 천천히라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몸이 굳지 않고 평소에 해오던 집안일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그럼 늦게 시작해도 될까요? 이미 나는 70 중반을 넘겼는데 라고. 임동우 교수 말에 따르면 절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작게라도 새로 시작하면 그게 어디서든 내 몸은 반드시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나 근력이 떨어지니 전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말며 내 속도에 맞춰 건강 관리를 해나가면 분명 더 오랜 기간 내 힘으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짓고 씻고 정리하는 일상적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돌보는 일은 곧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해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내면서 내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살살 움직이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직접 해내면 마음의 활기가 감돈다고들 하죠.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맞물려 돌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여든을 훌쩍 넘어서도 맑은 생각과 분명한 머리 회전을 유지하는 일이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말도 헷갈리며 어떤 때는 왜 여기 왔더라 하는 순간도 찾아오죠. 그런데 정신이 또렷하고 마음이 맑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침착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지나치게 격앙되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차분하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죠. 이건 노년의 삶에서 큰 혼란이나 고통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사실 사람의 머리는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 점차 굳어간다고들 하잖아요. 아무리 젊었을 때 똑똑했던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고 능력도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 걷고 스트레칭을 하듯이
우리 뇌도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퍼즐 맞추기나 글쓰기, 책 읽기, 혹은 외국어 공부 같은 걸 즐기죠.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방법을 택합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글을 쓰던 분 중에 정민아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80을 넘긴 뒤로도 날마다 퍼즐과 십자말풀이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해요.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풀다 보니 예전보다 정신이 또렷하고 쉽게 물건을 깜빡하는 일이 줄었다고 얘기하셨죠.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가 뻐근할 때면 가볍게 일어나 몸도 풀고 다시 퍼즐에 집중하는 식으로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몸과 뇌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가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운동 강습을 해주는 김영수 씨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매일 1시간씩 동네를 돌며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른 걸음도 아니지만 일정하게 걷고 나면 땀을 흘리면서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해요. 가끔 우울하거나 잡생각이 들 때 길을 걸으며 주변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 기분이 확 달라진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역시 몸을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더불어 먹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불균형하게 식사를 하다 보면 뇌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비싼 보조식품을 잔뜩 사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3끼의 채소, 과일, 생선, 단백질을 골고루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설을 쓰는 이정민 씨라는 분은 자신의 식단에 늘 푸른 채소와 담백한 단백질을 넣고 달달한 간식을 줄이는 쪽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머리도 맑아지고 글쓰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력이 상승하기도 한다는군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이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외로움이나 우울이 파도처럼 몰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면 그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앞서 말한 김영수 씨는 가까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거나 걷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다든지 이런 자잘한 활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음을 가볍게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늘 떠들썩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고립된 상태로 지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교류 또한 뇌와 마음을 건강히 유지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소모임을 만들어 만나면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거든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판단도 굳어지고 생각이 좁아지기 쉬운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시각을 듣게 되면서 뇌가 깨어있죠. 80이 넘어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꾼다거나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몸이나 마음이나 훨씬 건강해 보이고 삶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한때 큰 상을 받았던 심리학자 박철우 씨가 한 말이 있는데, 명상도 고령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단 몇 분만 있어도 심신 안정과 집중력 개선에 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묵상이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일상 속에 차분히 머무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감정 기복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직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즉 배우자 혹은 오랜 동반자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누가 옆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편안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둘이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한 집에 살면서도 외롭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서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그게 불만으로 쌓여 종종 언쟁이 터지기도 하죠. 이쯤 되면 아이들 다 컸고 굳이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나이가 되니 그 실망감이 더 깊게 새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평생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괴롭게 여기거나 날카로운 말다툼을 반복하며 노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은 극도의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80을 훌쩍 넘어서도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 내 삶이 더욱 따뜻하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만큼 소중한 축복도 없을 거예요. 행복한 관계라는 건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노년이 된 부부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상대 말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건 아니지 라며 판단하거나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고 비판하려 들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판단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작은 일이지만 부부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죠. 예를 들어 아침에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며 날씨 얘기나 오늘 하루 계획을 나누고 때로는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나 방송을 함께 보는 등 작은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대화를 섞는 게 관계의 온기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연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이기에 작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웃음과 농담이에요. 때때로 허리가 아프고 병원 진료를 자주 다녀야 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면 그 순간만큼은 근심이 덜어진답니다. 당신 머리 새하얗게 샜는데 그거 멋이네 라든가 우리 오늘은 밖에 나가서 만두라도 하나 사 먹을까?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네고 작은 웃음을 건져 올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의 연륜이 길면 길수록 서로 말로 상처를 줬던 경험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또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절대 맞출 수 없는 생활 습관이나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평생 참았으니 이제는 못 참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도 이미 함께 살아온 시간이 주는 애정이 있다면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로 상대의 단점을 받아들이려 노력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예전에 좋지 않았던 기억만을 곱씹으면 앞으로의 날들도 괴롭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면 노년의 갈등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전직 정치인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자문 활동을 하는 박민준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아내와 매주 한 번씩 부부 외출을 즐기신답니다. 별거 아닌 동네 산책이거나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 거라도 좋아요.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다시금 가까워집니다. 저마다 지쳤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래도 같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노년부부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속에서 작은 기쁨을 함께 발견하는 꾸준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80살이라는 시점을 맞이해서도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 맑은 정신과 생각을 유지하는 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참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세상에는 돈이나 명예, 여러 가지 외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보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하거나 머리가 흐려져서 매일 깜빡깜빡 헤매거나 혹은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서로 귀찮게만 여겨질 정도로 사이가 나쁘다면 아무리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무엇을 지녔다 한들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80이 넘은 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을 걷는 게 힘들다면 5분부터라도 걸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넘어질까 두렵다면 짝을 이루어 조심스레 길을 나서거나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찾아보는 거죠. 또 머리가 헷갈리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누가 권하는 간단한 책 읽기나 일기 쓰기 혹은 가벼운 수수께끼 풀기 등을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방법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이 곧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력이 된다면 외부 활동이나 지역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어 보길 권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다 보면 활기가 되고 삶의 목적이 생겨요.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시간은 빨리 흘러도 마음은 점점 멍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외부로 나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의 발품과 용기가 더해지면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를 좀 더 다정하게 돌보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미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라 하더라도 가끔은 고마워요. 혹은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함께라서 같은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죠. 여든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큰 의미를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랑, 감사, 배려, 용서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몸이 예전만 못한데 무슨 소용이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예상 못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고령일수록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면 내 삶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당장 무거운 이불을 털어내고 창문 열어 바람 좀 쐬고 가벼운 몸풀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일 겁니다.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언젠가 빛을 발할 거예요. 마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하거나 옛날 일을 계속 떠올리며 아쉬워하고 후회만 하고 있다면 정신은 금방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화 그림 같은 예술 활동이 큰 위안이 되기도 하죠. 또 다른 누군가는 취미 삼아 요리를 해보거나 작은 화초를 키우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요.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소한 걸로 기쁨을 느끼는 걸까? 라고 위아해질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함이 쌓여서 인생 후반부의 활력을 결정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사는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갈등이 많았다면 오늘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오랜 세월 쌓인 앙금이라고 해서 절대 풀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표현이라도 밥은 먹었어? 라는 물음이나 손이 시려 보이는데 장갑이라도 낄래? 라는 배려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되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서로 귀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의 험한 부분도 알면서 그걸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법이거든요. 조금만 마음을 내면 남은 시간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든 이후에도 나는 정말 이 삶에서 승리자다 라고 말하려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유지하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고 내 머리가 또렷하고 맑으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엔 소박해 보여도 본질적인 행복은 바로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고 혹시 오늘부터라도 해볼 만한 것이 생겼다면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열심히 걷고 있거나 내 운동을 위해 퍼즐을 풀고 있거나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취미를 나누고 있다면 그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돼요. 나도 해보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서로의 이야기가 공유되면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의욕을 품게 되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 생각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든 이후의 인생이라고 해서 무기력하고 외롭기만 한 시기라는 편견을 깨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을 보면 여든이 넘어서도 신바람 나는 일상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몸 움직이기, 머리 쓰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정과 존중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꾸준함과 긍정적인 태도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혹시 질문이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여건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깨달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 덕에 마음이 안정되었다. 라든지 배우자와 매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예전보다 대화가 부드러워졌다. 같은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라 믿어요. 어쨌든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남은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어느새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도 맑게 유지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주신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